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를 공도 만들기 제7장 사유인 현황도로를 지자체가 정비 보상하여 공도로 만들어야 될 사례 중 건축법 예외 또는 건축 후퇴선으로 만들어진 사유인 현황도로입니다. 건축허가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법 44조 접도 의무 예외로 인정하여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와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후퇴로 만들어진 공간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44조 대지의 도로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도 의무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공원, 광장 등 영구히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아서 긴급시 119 차량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해도 도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법 도로가 아니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건축법 도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공익시설이므로 그 도로 개설을 모두 허가 신청자인 국민에게 미루지 말고 지자체와 국토부는 법령 미비 및 상충 그리고 공익과 사익을 비료 교량하여 다음과 같이 사유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건축허가에는 건축법 도로 지정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시에 그 건축물 진입로를 허가권자가 본인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면 사용승낙을 받아오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서 공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지자체 장의 판단으로 접도 의무 예외가 있는데 오래된 건축허가에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찾기 어려워서 지정한 것이라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등 접도 의무 예외로 허가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됩니다. 1962년 1월 20일 건축법 제27조의 대지와 도로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될 때 당시의 접도 의무, 대지는 건축하려는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여기서 도로도 건축법 도로죠,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란 건축법 2조 1항 11호 가목의 법정도로와 남목의 허가권자가 지정한 지정도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 그 두 개가 건축법 도로인데 그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건축물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법 도로는 법정 도로와 달리, 그러니까 건축법 지정도로를 말합니다. 남목의 지정도로는 가목의 법정 도로와 달리 시점과 종점이 없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시작점에서부터 끝나는 점까지 뭐 몇백 메다 또는 몇십 메다 이렇게 뭐 6m, 8m, 10m 이 너비로 가급적이면 직선으로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그런 행정계획을 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것이 법정도로이고, 그러니까 신설고시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계획이 있는
도로이고, 건축법 지정 도로는 그런 법정 도로와 달리 시점과 종점이 없고 필요한 토지의 일부분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서 그 도로관리대장이란 사실상 건축허가에 부속된 것으로 이런 도로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봐서 공부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옛날, 그러니까 지금 양식이 아닌 옛날 양식의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입니다. 위치도 지적도 그래가지고 보면 중간쯤에 그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지목이 대인데 그 중에 일부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목과 상관없이 도로 너비가 부족하면 그런 부분을 도로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건축법 도로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이게 도로대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정 도로는 이렇게 만들지 않는 건데 지정 도로는 이렇게라도 해서 공도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즉 어떤 건축물의 진입로가 되는 현황 도로 앞 부분은 공로에서부터 건축법 도로로 연결됐다가 다시 미지정인 현황 도로에 연결되었다가 그러니까 원래 건축물은 저 공도 또는 공로에서부터 4m 이상 쭉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통과도로는 막다른 도로는 2m, 3m, 6m이지만 그래서 도로가 공로에서부터 건축물까지 4m 이상의 도로가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4m 이상의 도로는 원칙이 건축법 도로, 그러니까 건축법의 법정도로든 지정도로든 건축법 도로이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 건축물이 있는 그 내부의 도로를 보면 어느 부분은 지정돼서 도로관리대장이 있고 어느 부분은 지정이 안 돼서 현황도로이고 또 다음 단계는 또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관리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음은 없고 뭐 이렇게 연속해서 건축법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로관리대장을 믿고 이건 공도다. 그러니까 내가 건축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건축허가에서 지정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머지 지정도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허가 공무원만 세움터를 통해서 모든 건축법 지정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이제 전체의 건축법 도로관리대장, 총괄 지정도로대장을 만들어서 일반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지정도로를 전부 찾아내서 연결된 관내, 시군구 관내에 연결되어 있는 총괄 지정도로대장을 만들어서 일반에 공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 건축법 도로는 지목이 도로이거나 필지를 분할할 필요가 없고 다만 81년부터 도로관리대장에 그 지정도로의 위치, 길이, 면적 등이 표시되고 있어 만약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는데 도로관리대장이 없다면 그 현황 도로는 이용권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즉 공도 여부를 가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현행 건축법에 의한 도로관리대장 양식을 보면 그 지정번호, 대지위치, 지번, 건축주, 생년월일, 허가번호, 도로 길이, 도로 너비, 도로 면적, 예강견의 동의서 그래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서명 날인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건축법 지정도로에 동의합니다.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만 도로관리대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 도로관리대장 두 번째 페이지에는 현황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처럼 전체가 지목이 도로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도면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예를 들어 국토부 소유의 도로 너비가 3.8m가 있고,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왼쪽 상단이 건축 예정지이고 오른쪽 그 밑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묘하게 동그라미 돼 있는 그 부분에 빨갛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 현황도로이고, 지적상으로는 이 공간이 3.8m밖에 안 돼요. 빨간 곳이 현황도로인데 현황도로는 5m인 거죠. 그래서 지적도상으로는 3.8m밖에 아니니까 허가권자는 이 현황대로 그러니까 4m 이상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못 해주겠다. 0.2m를 보충해라 이거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해온 이 현황도로가 5m인데도 지적도의 3.8m밖에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1.2m의 사유지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어야만 공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유인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거나 접도 의무 예외로 허가돼서 그 도로의 공공성을 찾을 수 없다면 결국 그 현황 도로를 수십 년 동안 이용해온 주민들의 이용권은, 기득권은 보호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없이 다 허가가 됐고 사용을 해왔는데, 그 길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현행법 기준으로 따지면 3.8m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0.2m인 사유지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자라고 지자체장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 0.2m를 지금 현재도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흔쾌히 동의를 하면 좋은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너비 5m로 사용해왔던 주민들의 기득권은 누구한테 보호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다음 네 번째 사례, 현황도로 소유자가 건축허가 후 통로로 사용 승낙했는데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허가청에서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서를 보관하고 있고 그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이므로 통행을 막을 수 없는 공도일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4층에 다세대 주택이 있고 그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전 소유자가 시청에 사용 승낙을 해 주어서 사실상 이 다세대 주택 사람들이 주차장 및 후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주택 후면 도로로 이용된 이 현황 도로가 최근 경락이 돼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허가청이 사용 승낙을 받았을 때에 지적 분할 및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면 주민들 간의 분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분할도 안 되고 지목이 도로가 아닌 상태로, 전인 상태로 포장만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황도로의 문제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건축법 46조의 건축 후퇴선이란 기존의 현황도로 폭이 현행 건축법 너비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그 현황도로 좌우 필지는 각자 개별 건축 허가 때마다 본인의 대지의 일부를 건축법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축 후퇴선입니다. 건축법 46조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 말은 건축물은 도로에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로 경계선에. 다만 2조 1항 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현황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목 입구에서부터 골목 끝까지 건축선 후퇴를 통해서 도로가 일시에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중간중간에 드문드문 건축을 지으면서 자기 대지 일부를 건축 후퇴해서 공간을 확보해 놓은 이 후퇴한 공간은 사유지라도 건축법 도로로 봐서 공도로 봐야 될 건지, 즉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도로로 볼 건지, 아니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아서 그 토지를 소유자가 주차장 또는 화단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통일적 해석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건축법 접도 의무의 예외 또는 건축 후퇴선으로 만들어진 이런 그 현황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정리하면, 건축 허가에서 사유인 진입로가 건축물의 진입로로 지정된 지 오래돼서 그 지정된 근거를 찾을 수 없거나, 접도 의무 예외로 건축 허가가 되어서 건축법 도로 지정이 없었거나, 또는 사후신고 건축물이라서 공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황 도로가 매우 많습니다. 건축법 44조의 대지의 도로 관계, 건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음 다크호거나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또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6년 이후 막다른 도로 개념이 건축법에 도입돼서 건축법 46조의 건축선 후퇴로 만들어가는 면적은 건축법 지정도로가 되기 위한 예비적 단계일 뿐 건축법 도로는 아니므로 배타적 사용권의 제한 또는 포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1994년에 대지가 만들어지면서 허가 신청서에 제공한 도면에 보면 왼쪽 위아래 3면이 도로가 있어 그 건축 후퇴선으로 만들어진 게 그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는 3면이 건축 후퇴선으로 개설된 것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공도로 볼 거냐, 사도로 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지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도 국토부는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에게 종합적 최종적 판단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고통이 심합니다. 또한 건축법 기준에 맞는 건축물 진입로가 있는데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그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서, 만약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이 애매한 통로는 적당한 보상을 통해서 사유지를 공도로 만들어서 주민의 분쟁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